안녕하세요. 넷째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오늘도 2부 13장의 고매한 자들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니체 사상의 핵심을 또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 흰 황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니체는 그 힘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 극복을 하는 자들은 이들은 바로 상승하는 영웅이자 이들이 바로 고매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승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짐승의 상태에서 위버맨시를 구현하는 상승 과정을 진행을 한 거죠.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내부에 위버맨시를 포태를 해가지고 여기 그 아래쪽부터 짐승의 영역인 아래로부터 위버맨시가 뚫고 나오는 정수리 이 부분의 그 차크라까지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위버맨시가 구성이 되고 육화돼 가지고 나오는 요게 바로 인간의 몸을 여체로 해가지고 돼가지고 상승을 한 거니까 이것은 짐승 상태의 그 인간의 몸에서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인식과 수준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식이 전환이 되는 거죠. 이버맨시의 의식으로. 요게 이제는 상승 과정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 과정이 제대로 위버맨시를 구현을 하려면은 이 육화 과정에서의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극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극복은 뭐냐면은 상승의 힘을 하강의 힘으로 전환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버맨 씨가 그 어린아이로 육체로 이렇게 구현이 될 때 여기서 극즉반 그러니까 상승을 하강으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상승을 극복하는 하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을 극복하는 하강.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상승된 힘을 제압을 해가지고 컨트롤해서 하강의 힘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든. 상승된 힘을 하강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이 전환, 여기서의 극즉반, 이것을 우리 정역을 쓰신 김일부 선생이 이거를 요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도생역성이라고 했습니다. 도생역성. 여기서 이렇게 극즉반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하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했잖아요.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상승해서 머리 밖으로 나왔어. 나오게 되면은 하강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하강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하강의 의지가 있어야지 나왔을 때 하강이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도생역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자로는 도라고 하는 거는 넘어질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거를 하강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는 게 하강으로 가는 게 넘어질 도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하강으로 전환한다는 뜻이 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하강이 되잖아요. 쭉 하강이 돼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극즉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또 극즉반, 여기서 그러면 하강된 존재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그러면 하강이 여기서는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밑에서는 이것을 역생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생도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도의 과정이에요. 도. 하강하고 있는 게 도. 이 도, 그러니까 넘어질 도자라서 그러니까 도전되는 관계라는 거죠. 도. 이 과정은 도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요 상승하는 과정은 역의 과정. 이게 되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이래?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도가 생하는 거죠. 요 하강이 생하는 거죠. 도생, 그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도가 쭉 진행된 뒤에 이렇게 여기 딱 되면서 요 길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게 하강 과정이. 그럼 이제는 이쪽 올라가는 거는 이 역이 생하는 거죠. 역이 생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도로 완성된다. 그래서 도생, 역생, 도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단순 명쾌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니체 사상하고 우리 그 최수은 동학하고 김일부 선생의 그 개벽 사상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니체 사상은 니체와 동시대에 산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는 최재우와 동시대인이 한국에서 누가 있다고요? 최재우 선생하고 김일부 선생. 거의 동시대에 사신 분들이네. 그러면 니체의 철학은 우리 최재우 선생의 김일부 선생에서는 모르는 개벽 사상으로 증. 그래서 사실은 니체 사상이 우리 한국에서는 개벽 사상이 되는 겁니다. 개벽 사상입니다. 니체 사상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생역성, 역생도성. 그러니까 지금은 역생도성이 된 거죠. 역생도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딱 나왔을 때 다시 도생역성을 내려오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확보된 힘이 자비로워져서, 그러니까 확보된 힘이 자기 극복을 통해서 확보된 힘이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누구를 향해 자비로워야 돼요? 하강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대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그거는 원래 여기서 니체가 얘기하는 우리 인간 말종이라는 그 대중적 존재들은 본질적으로는 유버맨시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 측면에서는 모두 다 유버맨시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로서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국 하강을 하는 거는, 하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위버맨시의 본성을 일깨워서 다시 위버맨시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강 과정도. 그래서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인간 말종들, 대중들을 구원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수트라가 지금 10년 동안 산속의 동굴에서 수련을 한 뒤에 자기의 힘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하강을 해왔죠. 하강을 하면서 1부에서도 하강을 했고 다시 2부에서도 하강을 하면서 계속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확보된 힘을 잘 통제를 해가지고 자비를 통해서 잘 통제를 해가지고 이 가지세계, 이 현상세계로 내려올 때 그런 하강을 아름답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유버맨시가 수태분만된 상승된 자가, 그러니까 요 틀은 벗어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유버맨시는 이 우리 그 인간 말종 대중의 요 경계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경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주가 아니고, 소주체가 아니고, 요건 지금 소주체잖아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이건 대우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주체니까 이 대우주적 차원에서 소우주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우주들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우주적 존재가 돼가지고 소우주 세계들로 지금 하강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자비로워져서 가시세계로 내려온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대우주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상승을 할 때는 반드시 소우주에 대해서 반태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는 파괴돼야 되는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파괴돼야 돼. 소우주 세계는 파괴가 돼야 되고 대우주 세계로 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는 나왔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대중이나 인간 말종들은 다 소우주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여기 이 각자의 소우주적 경계선을 파괴하고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려오는 이런 행위를 보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행. 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것을 아름답다. 이럴 때 요것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 내려오면은 지금 소우주 세계에 내려와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내려가? 대중 인간 말종들 이 가시세계로 다시 와는 거예요. 가시세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가시세계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사를 짓는다. 어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유범의시 씨앗이 몸에서 사라진 자들에게는 다시 유범의시 씨앗을 뿌려주고 그들의 밭을 갈아주는 거죠.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그들이 상승할 수 있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늘 농사를, 그러니까 이게 하늘 농사를 짓는다. 천농, 하늘 농사. 그래 하늘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 가시세계로 내려와서 이 하늘 농사를 짓는 거. 이것을 바로 구원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구원행.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구원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시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뭐가 하늘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뭐를 끌고 농사를 지어요? 하늘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끌고 짓잖아요. 소를 끌고 짓는 거 아니에요. 이래 하늘 농사를 지으는 게. 근데 소를 끌고 청경을 하네.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은 뭐 한자로 쓸 수밖에 없지 뭐. 청경. 하늘 농사를 짓는 게 하늘 농사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을 이 세상에 땅의 세계에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경이라고 하는 청경.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밭갈경자, 밭을 간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이렇게 할 때 이 소가 이 소를 흰황소라고 했더니 흰황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소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흰황소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자로 대력배구라고 하는 대력배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우주의 힘을 가진 그러니까 역자 이게 힘역자. 저희 힘을 확보했잖아. 힘의 의지를 통해서 대우주의 힘을 확보했잖아. 그러니까 대력 큰 힘을 가진 대우주의 힘을 가진 하얀 소. 그래서 이걸 대력배구는 그러니까 대우주적 힘을 간직한 흰황소가 되는. 황소가 이제 씨를 뿌리는 왜 황소라고 그래서 왜 남성적인 개념을 쓰냐면은 이게 지금 이 하강하는 자는 상승된 자가 하강할 때는 상승한 자는
양성 존재가 되는 게 상승된 자는 그 우리가 그 음양으로 보면은 남자란 말이야. 남성성이란 말이야. 그런 남자가 그러니까 하강을 한다는 건 가시색을 하강한다는 건 그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강 그러니까 이 가시색의 그러니까 이 가시색의 존재들은 여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된 자는 남성이 돼서 이 가식세계의 그 인간 말종,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중들은 여성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여자가 지금 그 위법의식 수태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주적인 존재들은 여자야. 그러니까 소주는 여자고 대우주는 남자야. 이해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포지션을 딱 놓을 때 그거는 실제적인 여자와 남성성의 그 개념도 있는 거지만은 이게 그 역할이 양이 음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섹스하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남성의 그 성기가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야.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 몸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나 같은 거라가. 그럼 여자는 그걸 가지고 길러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럼 얘가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얘는 남자가 되고 얘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남성성이니까 얘는 황소라고 지은 거죠. 황소. 남자소. 얘는 뭐예요? 얘는 여자소. 얘는 남자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황소가 되는, 얘는 황소고 얘는 암소지, 암소. 얘는 암소고 얘는 황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거를 구분을 잘해. 이게 메타포 체계가 이렇게 돼. 소도 그냥 소가 아니에요. 얘는 소주적인 이 존재들은 암소가 되고 얘는 황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문장 흰 황소, 화이트 불이라고 하는 흰 황소에 대해서 그 니체 여기 이제 고매한 자들에 대하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백승영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에 그 240페이지 되는 그는 황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황소처럼 행동해야 했다는 거죠. 이 상승하는 자들은 이제 자비 복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떠나온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황소가 돼야 돼. 황소처럼 행동해야 됐다. 그의 행복은 대지에 대한 경멸의 냄새가 아니라 더 이상 대지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는 뭐예요? 대지의 냄새를 내뿜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왜? 이 사실은 대지는 부정되는 게 아니고 대지는 여잔데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그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건 여자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저기 해봐야 찍찍찍 쌓아놓고 정자 뿌리고 다녀봐야 그 여자가 그거 받아가지고 애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되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여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시대라고 하는 뜻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지금이 여자의 시대, 음의 시대다, 달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야. 지금 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이 각 인간의 몸에서 위범의식가 수태분만하는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각 사람 몸속에서 위범의식을 수태분만하는 시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얘기도 많지만은 페미니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이 여자의 시대라는 게 여자가
여자가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식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여자가 물질적인 존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지혜를 통해서 수태부만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 그 우주적 지혜를 키워가지고 그 여자가 그 아이를 포태부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지혜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이게 뭐야? 이거는 정신적 존재가 된다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성들이 밭에 가서 밭 갈고 뭐 이렇게 호미질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여자들이 어때? 그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 육체적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그런 제한을 뭐 좀 피임약이라든가 뭐 피임도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임신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자기 육체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남성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정신적인 영역 부분들에서 여성들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점점 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런 하나의 이런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유범의 수태분만하는 그 흐름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 흐름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성이 해방돼야지 해방된 여성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때요? 리버맨시들이 많이 출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여성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여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을 생각할 때 페미니즘은 어떤 그 개별적인 그 여성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그 여자, 지금 니체의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보는 여자는 뭐야? 그거는 여성성이죠. 여성성. 모든 인간의 여성성을 얘기하는 한 거야. 여기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그 장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일반적인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라는 특성, 그 여성성, 그 인간이 소주적 존재로서 여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로 다 대변을 해가지고 이 글을 쓴 건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 여자인 줄 알고 그게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니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니체의 여자는 모든 인간의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성성이 있잖아. 그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시대다, 음의 시대다, 달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 있어서 여성성이 발현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남자도 여성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남자도 여성화가 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아주 작고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존재가 여성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더 고차적인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밭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궁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성성이 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 속에서. 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보면 그 지금 얘기하는 뭐 그런 아주 유치한 페미니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그냥 다투고 그러는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 시대의 바뀜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여성성이 지금 발현이 돼서 모든 인간 안에서 각자의 유범의 시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분위기가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같지만은 뭐야?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이거는 뭐야? 이게 바로 이럴 때 요걸 암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암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암소에게 기존의 그 뛰어난 위대한 성인과 현자들은 흰 황소가 되는 니체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런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은 죽었지만은 죽지 않았어.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여전히 살아 있잖아. 지금 이 사람도 계속 그 밭을 갈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런 계속 출연했던 그 성인과 현자들이 바로 황소들이란 말이야. 이들이 황소들이라. 이들이 사실은 이들이 성인과 현자들이 황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범의 시를 성취한 자들은, 과거의 유범의 시 성취한 자들은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우리의 문명 속에 남아 있잖아. 우리 인간의 그 문명과 문화 속에 살아 있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니체도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살아 있어. 문화 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이 문명과 문화의 힘이, 이 황소의 힘이 지금 인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도 지금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상승을 해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살아 있다. 그래서 이들이 황소들이란 말이야. 흰 황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돼지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돼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왜 여자들이라는 건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다소 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애가 열등한 그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게 여자 아니에요? 자기 피와 살을 뱃속에서 먹여서 키운 존재들을 이거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라는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잘났든 못 낳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 엄마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와 같이 아무리 못 낳았어도 그 경멸의 대상이 아니야. 인간은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그와 같은 여성성을 본받아 가지고 황소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나는 흰 황소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가 씩씩거리고 울부짖으며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그의 울부짖음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예찬이어야 했다. 그렇죠. 지상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의 낯빛은 아직 어둡다. 손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아른거린다. 그의 눈광은 여전히 그늘져 있다. 쭉 읽어서 나는 그에게 황소 목덜미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천사의 눈도 보고 싶다. 자,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황소 얘기인데, 니체에게는 이 흰 황소를 니체는 도대체 이 흰 황소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 흰 황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흰 황소가 돼가지고 흰 황소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대지로 그것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거다. 자기 힘을 억제를 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대우주적 대력배구. 그러니까 이 흰 황소는 결국 제가 대력배구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대력배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흰 황소는 대력배구다. 그러니까 대우주적인 힘을 가진 흰소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의 의지잖아요. 지금 이 힘의 의지로 힘을 확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탈출을 했잖아. 탈출을 했으니까 대우주적 존재가 돼서 그 힘을 완전히 떠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데 쓴다. 그게 자비심이다 라고. 자비행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리타라고 해가지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렇게 될 때 이 유버맨시의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 이게 바로 영혼의기죠. 이게 이렇게 계속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로 계속,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 그러니까 이 흰황소가 돼가지고 흰황소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흰황소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고, 그게 유버맨시가 되면 흰황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버맨시가 된 뒤에 다시 이 세계로 하강하는 과정이 있고, 그럼 하강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혼몽 속에, 짐승의 그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유버맨시화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대력배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흰황소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 이 세계로 계속 하강을 해서 변화시켜서 상승시켜주고, 상승시킨 자들은 또 따시로 내려와서 또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처음 시작한 일을 제자들이 하고, 그 제자들이 한 일을 또 제자의 제자들이 하고, 제자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각각 제자의 제자들이 또 상승해서 또 제자의 제자를 또 만들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이것이 영혼의 기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디오니소적 긍정의 철학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니체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회귀의 과정에 있음에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행위 자체가 내 자신의 이득을 가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타인들이 또 위법행실을 성취하게 해주고, 그들의 지복을 또 그들이 성취를 하면은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의 지복을 성취해주고, 이와 같은 끊임없이 생명을 고양시키고 위법행실 수태분만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우주가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행시화가 되는 거죠. 이 우주 전체를 위법행시들로 가득 찬 그 위법행시와 같은 그 상승자들, 상승 마스터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존재는 디오니스적 긍정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의미, 엄청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받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위법행시가 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위법행시를 수태분만하는 고통. 그 고통은 분만하는 기쁨으로 상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또 고통의 세계로 들어온 거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은 그 사람들을 위법행시로 또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자신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자체는 디오니소적 긍정의 철학을 예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체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디오니소적 긍정의 철학할 때, 그러면은 이 대력배구라는 이 흰황소라는 이 개념을 어디서 니체는 가져왔겠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해봐야 돼. 흰황소, 그럼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면 흰황소라는 메타포를 어디서 채용해 온 것일까? 우리는 니체의 머릿속을 이렇게, 니체가 많은 유고를 남겼지만 거기에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써낸 책 아니야. 짜라수트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써낸 책이니까 이 흰황소라는 메타포가 어디서 채용해 온 것일까 할 때, 우리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 니체의 철학이니까 여기를 근거로 해서 디오니소스와 황소와 관계가 있냐, 이거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디오니소스와 황소와 관계가 있냐. 디오니소스, 흰황소의 관계. 자, 디오니소스와 흰황소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은, 이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강좌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디오니소스와 흰황소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여기까지만 일단 요거까지 하고 다음 강좌로 또 넘어가야 돼. 디오니소스와 흰황소는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은, 디오니소스는 디오니소스의 그 부인이 있어요. 그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바로 아리아드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아리아드네를 닉소스 섬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를
아리아드네를 닉소스 섬에서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러면 이 흰 황소는 바로 아리아드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흰 황소는 어떻게 관계돼 있냐면은, 아리아드네가 누구냐면은, 아리아드네는 크레타 섬의 통치자 미노스 왕의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공주죠. 딸이었어요. 근데 미노스 왕이, 우리가 이제는 크레타 섬이, 여러분들 그리스 남쪽, 이집트 위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을 했잖아요. 근데 크레타 섬에서 유명한 그게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미궁이래, 미궁. 라비런스라고 하는, 라비런스라고 하죠. 그 미궁이라고 하는 게 미궁, 크레타 미궁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미궁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로죠, 미로.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미로가 있다, 미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미로로 돼 있는 궁전을 미궁이라고 하는 거죠. 라비런스. 그런데 이 미로는 왜 만들었냐? 이런 거죠. 거기에 왜 크레타 섬에 미궁이 왜 있냐 이다. 미노스 왕이 미궁을 만들었는데, 미로를 만들어서 궁전 안에다가 미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만들었냐? 미노스가 누군가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미로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미노타우루스. 미노타우루스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미노타우루스를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미노타우루스가, 이게 미노타우루스가 황소란 말이에요. 황소. 이 황소가 뭐 이거 크레타 섬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죽이고 뭐 미쳐서 날뛰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두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뒀습니다. 그런데 미노타우루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 미노타우루스라는 여러분들이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면 괴물을 연상하시면 돼요. 괴물, 그렇죠? 예, 괴물을 연상하면 되는데, 괴물. 요게 미노타우루스라서 미노타우루스. 뭐 보통 도끼나 이런 걸 들고 있는 그 괴물로 묘사가 되죠. 미노타우루스라 해야 되네. 근데 미노타우루스가 왜 출연을 했냐면요. 미노타우루스는 바로 미노스 왕의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리아드네의 엄마죠. 그러니까 그 크레타 섬의 그 여왕, 그러니까 미노스의 그 부인이죠. 그 여왕이 바로 흰 황소와 수간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시파에, 이 여왕 이름이 파시파에인데, 이 파시파에와 이 흰 황소가 수간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로는 나이달로스가 만들었죠, 나이달로스가. 근데 파시파에가 왜 흰 황소하고 수간을 하게 되었냐? 여기 흰 황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흰 황소가. 그래서 파시파에가 왜 흰 황소와 수간을 하게 되냐면은, 미노스가 그 크레타 섬을 통일을 해가지고 거길 지배자가 됐을 때, 자신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기쁨을 신에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도와준 그 포세이돈 신에게 자신이 재물을 바치려고 했어요. 포세이돈 신에게 감사하면서 재물을 바치려고 한다. 그런데 재물로 소를 바치려고 했는데, 근데 소가 너무 볼품없어. 바칠 만한 소가 없는 거야. 그런데 포세이돈 신에게 꼭 바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그 미노스의 그 마음을 알고,
야, 참 고맙다. 네가 나한테 재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네가 소가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소를 주겠다 차라리. 그래서 흰왕소를 줬어요. 흰왕소를. 포세이돈이 흰왕소를 줬는데 이 흰왕소를 주는데 야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파시파야가 흰왕소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흰왕소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기가 아까운 거야, 파시파야는. 그래서 파시파야가 미노스한테 싸바싸바 한 거죠. 그 바치지 말고 다른 소로 바쳤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미노스가 거기서 꼴딱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소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났죠. 내가 속까지 줬는데. 그래서 파시파야가 흰왕소를 사랑하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좋아하고 멋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시파야는 흰왕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흰왕소를 이렇게 만지고 싶었던. 그런데 흰왕소가 문제는 뭐냐면은 흰왕소가 이게 워낙 흰왕소가 흉포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여자만 보면 달려들어. 여자만 보면 막 달려드는 그게 있어가지고 위험하잖아요. 흉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이달로스한테 이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한테 암소의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암소의 모양은 암소 모형을 만들어서 그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손으로 흰왕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흰왕소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게 됐으니까 흰왕소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황소가 그 여자의 그 손이 이렇게 와서 닿으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수간을 하게 된 거예요. 파시파야를 겁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근데 미노타우로스도 워낙에 이것도 그냥 미쳐 날뛰니까 미궁이라는 거 다이달로스한테 미궁을 만들어서 가둔 거죠. 이렇게 가뒀어.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크레타가 워낙에 강력한 그 미노스 왕이 힘이 세가지고 주변의 그리스 그 각종 폴리스들이 사실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많이 바쳤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테네가 있어. 아테네에서 공물을 7년마다 바치는 거야. 아테네에서 그 공물을 바치는데 아테네에서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스파르타에는 헤라클레스가 있고 아테네는 테세우스가 있잖아요. 테세우스. 그래서 아테네의 테세우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테세우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테네의 그 이제는 왕자가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바친단 말이야. 7년마다 뭐 미소년 7명, 미소녀 7명을 바쳐가지고 그 14명을 갖다가 이 미로 속에다가 던져 넣어가지고 이 미노타우루스가 그걸 뭐 먹든지 뭐 하든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테세우스 왕자가 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세우스 왕자가 여기서 그 7명 남자 7명 여자 이렇게 바칠 때 거기에 그 하나로 변장을 해가지고 바칠 때 그때 크레타 섬으로 가게 됩니다. 테세우스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미노스 왕 딸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테세우스가 이게 7명씩 바치는데 미노타우로스 미궁에다 던지면 테세우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꾀를 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이달로스한테 또 가가지고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지금 갇히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한번 방법을 써봐라. 만약에 네가 테세우스가 워낙에 영웅이니까 미노타우스를 죽인다고 해도 나오기 힘들다 미로에서. 그렇지. 뭐 죽이고 못 죽이고는 이제는 테세우스에 달린 문제다.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는 뭐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긴 경우에는 나올 수 있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실을 가져가라. 실 줘라. 그래서 실뭉치를 주어가지고 아리아드네가 그때 이제 이걸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아드네가 그 실을 가지고 테세우스한테 가가지고 이 실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풀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죽이면은 그 실을 따라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그거 없이 들어갔다가 미로에서 헤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실을 제안을 해가지고 테세우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테세우스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다가 닉소스 섬에서 내렸는데 테세우스가 어떤 이유인지 뭐 아리아드네를 뭐 깜빡 잊었든지 아니면은 아리아드네를 원래부터 저기 하려고 했던지 디오니소스가 일설에는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테세우스 보고 여기다 여자 떨어놓고 여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떨어뜨려 놓은 아리아드네를 디오니소스가 자기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걸 이제 철학적 사유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둘레즈 같은 사람이 니체 그 책에서 이 아리아드네 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배경 설명 없이 거기서는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아드네 실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리아드네 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미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로는 그럼 우리 몸이 미로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부터 위범현 씨가 출연을 하기까지 우리가 이 몸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죽어가지고 다시 소우주 세계로 다시 들어오고 하나 여기가 미로판이야. 미로판. 이 미로란 말이야. 인간 자체가 미로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미로인데 여기서 미로에 들어가서 하는데 미로를 빠져나오려면 실이 있어야 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빨간 거하고 요 파란 게, 요 빨간 거는 홍실, 파란 건 청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실, 홍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실, 홍실이 실이 두 개가 매듭이 이렇게 두 개의 실이 꼬여져 가지고 매듭이 지어진 게 요게 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미로고 요 두 개 꼬인 거는 요게 바로 신화적으로 뭐예요? 아, 이게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이구나. 이 아리아드네의 실이 바로 지혜와 생명의 나무의 실이 두 개를 꼬아놓은 게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아드네가 그러니까 상당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여자라는 걸 표현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에 있어서 그 지혜, 여성의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미로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성만이 이 미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아리아드네가 의미가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미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미로에 빠져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생은 미로입니다. 미로. 그런데 여기를 탈출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오니소스는 뭐예요? 디오니소스는 지금 사실상에 있어서는 아리아드네의 시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범의 시를 구현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의 핵심이잖아. 이범의 시를 되려고 하는 게, 되게 만들려는 게.
여기에 이런 그 메타포들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넘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이 아리아드네이실과 미로에 대한 문제는 바로 요런 거 체계를 표현해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흰왕소가 나오죠. 그리고 여왕은 암소가 된 거죠. 그렇죠. 암소하고 흰왕소가 수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미노타우루스는 사실 뭐야? 미노타우루스는 얘가 미노타우루스 괴물이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태어난 요게 미로 속에 있는데 미로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버맨시.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버맨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요 존재. 유버맨시가 되려고, 유버맨시가 아직 안 된 거잖아. 유버맨시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존재. 요걸 이게 유버맨시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예? 그게 바로 미노타우루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미노타우루스. 그러면 미노타우루스는 결국 우리가 유버맨시, 그러니까 짐승이 손은 손인데 미치광이 소잖아 지금. 근데 그 미치광이 소는 그 미친 병은 누구한테 온 거야? 이 지금 흰황소한테부터 왔잖아. 흰황소에 절제되지 않는 지금 여기서 흰황소의 광기가 그대로 파시파의 암소에게 전해지고 그 광기가 그대로 미노타우루스에게 갔잖아요. 흰황소의 그 막강한 힘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강간이 돼가지고 그게 뭐야? 미노타우루스가 그와 같은 짐승적인 존재, 짐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게 지금 나왔죠. 통제가 되지 않는 황소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노타우루스는 사실은 뭘 통제되지 않은 그 힘이 폭출해 나갈 때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의 광기에 사로잡힌 거, 불 속에서 끓는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있는데 통제되지 않는 그 광기에 휩싸여 있는 우리 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완전한 유버맨시가 아닌 미완성 유버맨시가 바로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죠. 그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